뭐였다? 가설공법이었다. 그래서 가설공법은 강교냐 콘크리트 교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설 방식을 나눴었죠. 그래서 콘크리트 교량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타설을 할 것이냐 PC 제품으로 만들어서 올릴 것이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 I, M, F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F, S, M 공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I, N, M, 세 번째는 M, S, S, 네 번째는 FCM.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그죠? FCM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면 FCM이 왜 중요했을까요?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법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문제점만 해결해 주면은 그 공법이 최선의 공법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처짐, 소슴, 불균형 모멘트, 키 세그먼트. 이렇게 그 전부 다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전부 다 22줄로 만들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강교는 지지 방식과 운반 방식이 있는데 지지 방식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현장 타설 방식과 종류가 똑같은 거고요. 운반 방식은 보통 크레인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 중에서 이제 케이블에 관련된 운반 방식 부분이 있었고요. 해상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상 작업 한계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준설선에서 배웠는데 교량에서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교량에서 해상에서의 가설 공법을 답안지를 씀에 있어서 알아서 준설선에 있는 해상 작업 한계 이야기를 갖고 왔으면 좋았겠죠. 공부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교량을 배웠다고 교량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설선에서 배운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끌어와서 강교의 해상 교량에서 들어가면 참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었겠죠. 강교에서 새로 나온 검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볼트, 너트, 용접이 있었습니다. 용접은 뭐가 있었을까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MP가 앞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검사 방법이 있었다면은 그 역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교량에서 유지관리 관련된 것은 무엇이었다? 교자 장치랑 신축 이음 장치였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한 파트를 저처럼 지금 계속 공부하고 그냥 읊으세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그 큰 분류가 생각이 날 거고 그 큰 분류대로 묶어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개선이 됩니다.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터널 들어갈 건데요. 터널이 교량만큼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올해 큰 사고가 난 것은 터널 2번, 교량 1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터널 사고가 2번이 났기 때문에 터널 문제가 올해 계속 또 출제가 됐었죠. 내년에도 계속 그쪽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집안 한물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 집안 한물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문제는 양이 많다, 공부할 게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안 해봤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하는 것만 공부를 하시면은 웬만한 문제 답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구착 방법은 기계구착, 발파구착으로 나눔을 구착 발생하는 집안의 거동 특성 파악. 거동이라는 말 되게 자주 쓰셔야 됩니다. 계측 관리할 때도 그냥 계측 관리라 쓰지 마시고 터널, 거동, 계측, 관리, 특성,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매우 좋겠죠. 대지목이.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키워드 얘기하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 단어를 여기다가 조금 집어넣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터널 공사 시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터널 공사 시 고려 사항인데 우리가 터널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 사항 우리가 알고 있는 터널은 나틈 방식으로 터널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뭐 쉴드나 아니면 뭐 TBM이나 NTR이나 TRCM이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도 대제목은 뭐만 바꿔주시면 돼?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 나틈 공사 시 고려사, 쉴드 공사 시 고려사. 안에 내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죠, 그렇죠? 교재는 간단한 차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한번 바꿔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스스로 응용하는 능력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거 이제 또 하나의 팁인데 요 박스 있잖아요. 오늘 그 오전에 숙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와 열이 안 맞는 박스를 막 그리시고 막 그러셨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 이게 길어도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갈 단어가 2글자여도 그냥 얘를 그냥 길게 해. 길게 그냥 똑같은 크기로 그냥 그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한글 문서 하시다 보면은 균등 균열 균등 정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여기다 쓸 때 균등하게 정렬만 하시면 돼, 그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조물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뭐 쓸 것 같아요? 뭐 쓸 것 같아요? 그쵸, 집안. 또 다른 거는 모르면 그냥 뭐 쓰면 돼? 우리가 교락에서 그냥 배운 거 써도 돼요. 구하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말이 없으니까 뭐 쓰면 될까요? 그쵸, 기타 쓰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지 기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자꾸 응용력이야. 하나를 외웠다 그러면은 그 하나를 외운 거 가지고 자꾸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하자. 한쪽에다만 몰아서 생각하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그냥 지반을 쓸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이거 쓸 거예요. 지하수. 터널은 땅속 깊은 데다가 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지반도 중요하지. 근데 터널 웬만하면 우리가 어디다가 합니까? 안반에다 하죠, 그죠? 안반.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는 그냥 지반 말고 우리가 지하수를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구조물을 보니까는 이 구조물의 폭 중요하겠죠. 폭이 왜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요즘에 붕괴 사고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경, 폭이 넓은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올해 발생됐던 것 중에서 투 아치 터널이 문제가 됐었죠. 그죠? 그러면 이 폭인데 폭이 뭐야? 투 아치냐 아니면은 쓰리 아치냐에 따라서 응력이 들어오는 응력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중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집중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조물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구조물의 형상이 되겠죠. 터널을 보면은 터널이 이렇게 난형이 있고요, 원형이 있고요, 뭐 마제형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하중이 오고 어떻게 버티느냐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라. 지금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터널 쪽으로 지금 조금씩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중인데 하중은 접토피일 때의 하중이 좀 달라요. 우리 어떤 문제가 터널에서 많이 출제되냐 그랬더니 천층 터널, 저토피 터널, 이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층과 저토피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터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예를 들어서 2D 이하라고 이렇게 한번 써 봅시다. 그러면 이 D는 터널의 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터널의 폭의 2배보다 적은 그런 이 토피를 가지고 있는 터널을 우리는 천층 터널 아니면은 저토피 터널. 그러면 저토피나 천층인 경우는 하중이 토사에 대한 하중이 내려오려고 그러겠죠. 안반에 대한 하중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동 외 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진동 외라 그랬으냐 가장 일반적인 게 발파 하중도 있어요. 우리가 터널을 구축할 때 한 번에 구멍을 뚫어서 하면 좋은데
반반 뚫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부 발파하고 나중에 하부 발파하고, 아니면 병렬 터널을 할 건데 왼쪽 거부터 뚫고 나중에 오른쪽 거를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선행 발파가 되겠죠. 그럼 발파에 의한 어떤 충격 하중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하수에 따라서 나는 배수 터널로 할 것이냐 비배수 터널로 할 것이냐 라는 거를 고려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양강 댐에 마지막으로 시공했었던 터널이 여수로 터널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이 상류 쪽에 차게 되면은 그 물을 어떻게 더 많이 빼줄 것이냐, 홍수에 의해서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만들었던 건데, 그거를 나는 지나가는데 지하수가 있네? 배수로 하는 용으로 할 거야? 아니면 비배수용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기타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지반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토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터널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지반은 기본적으로 무슨 지반이다? 안반 지반이다. 그죠? 그러면 이 안반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암의 강도, 전리, 단층, 외. 그래서 암의 강도를 결정을 짓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리의 개수, 전리의 폭, 전리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느냐, 파쇄대가 있었느냐, 지각 변동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써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야. 그죠? 그것을 나는 조금 더 보기 좋게 써준 거고요. PC1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몇 줄? 5줄이야. 교재는 지금 몇 줄이에요? 3줄이란 말이지. 그렇죠? Thank you.